국어 강사 김재마입니다. 이 영상은 반수, N수 수험생들을 위한 압축 커리 소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고3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N수, 반수 학생들은 이미 수능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느꼈던 아쉬움 혹은 어떤 부족함을 느꼈던 그 감각들을 알고 있거든. 이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면 될까? 기출을 많이 풀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정말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그때는 해내지 못했던 그 구현을 이번엔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커리에 대한 이제 문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쌤이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압축 커리 로드맵을 통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느꼈던 아쉬움은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 내가 배운 건 많지, 당연히. 강의 열심히 들었을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능에 고관여된 수험생일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기출도 많이 풀었는데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쌤이 지금 강대를 수업하고 있거든. 쌤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쌤, 아는 게 없지 않아요. 아는 게 머릿속에 많은데 그걸 써먹지 못한 거야, 제대로. 그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할 것 같아. 자, 머릿속에 가득한 그 정보들을 시험장에선 써먹으셔야 됩니다. 얘들 실제로 많은 선배들은 그런 얘기들을 다들 해. 왜냐면 그게 맞잖아. 자, 선배 인터뷰에서도 했던 말이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기출을 학습할 때와 비슷해야 돼요. 얘들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 일관되게 접근했을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건 많은데 뭘 꺼내야 될지 몰라. 혹은 이것과 확 붙지가 않아. 그랬을 때 행동 강령이 어긋나게 되는 거야, 수능과. 수능의 본질대로 가셔야 되는 게 우리의 수능 시험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걸 써먹는 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80분 안에 내가 1년간 공부했던 것들을 거기다 다 구현해내고 점수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압축적인 솔루션을 쌤이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완성 솔루션이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시간은 지금 너무나 소중하거든. 일단 강의를 듣겠다는 이유가 이거잖아. 내가 혼자서 몇 주, 몇 달이 걸릴 것들을 강의를 통해 한 강, 두 강 빠르게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을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야. 지금 이 시점이 특히나 중반부에서 하반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할 건 좀 급박하고 근데 마음의 여유는 없는데 또 할 건 생각보다 많고 계획적으로 좀 잘 가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우리의 계획을 좀 잡아보도록 하자. 근데 말이다, 10일 만에 쌤 어떻게 10일 만에 끝냅니까?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은 수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쌤이 잠깐 수능에 대해서 우리의 타겟은 수능입니다.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야 우리 강조가 아마 딱 맞아 떨어질 거야. 그래서 수능은 무슨 시험일까? 자, 기출을 몇 달 동안 공부하는 이유가 일단 뭐야? 써먹지 못했다는 건 아쉽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하나하나의 지문과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수능 시험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지문의 부분과 문제와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배웠던 것들을 써먹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지. 이날 배운 것들이 수능 당일에도 반드시 구현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지문과 작품들을 하나하나를 넘어선 어디까지? 이 화살표를 배우는 게 우리의 압축 솔루션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기준과 규칙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 기준과 규칙이 바로 수능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거든. 그래서 기출을 몇 달 동안 하잖아. 그렇잖아. 기출은 앞으로 절대 안 나오지, 수능에. 왜 공부하는 거야, 대체? 기출에 등장하는 지문의 패턴과 지문의 흐름과 그걸 쌤은 패턴이라 부르고 선택지에다 선택지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대단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 선택지라는 건 평가원이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낼 거야, 지금부터. 이런 정보들 너 봤어? 라는 선택지의 의도, 평가원의 의도가 하나하나 담긴 게 선택지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지라는 것은 결코 랜덤하지 않다. 대단히 수능은 규칙적인 시험이다. 랜덤할 수가 없다. 그 규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강좌들이 요 크게 4개의 커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방식은 요 화살표를 학습하는 강조하다.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수능적으로. 하나씩 간단하게 좀 짚고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 일단 문학 강화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특히 반수 학생들은 모든 게 다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쌤, 지금 이제 6월이고요. 이제 7월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반수를 시작했는데 제가 국어는 좀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재수 학생들 마찬가지야. 재수 N수 학생들도 상반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 내가 모든 게 다 부족하지 않아. 내가 부족한 지점들, 그 부분에서 근데 그걸 뭉개고 가잖아요. 올해 수능은 진짜 우리의 마지막 기회잖아. 정말 잘해야 되잖아. 뭉개시면 안 됩니다. 일단 퉁치고 뭉개는 게 아니라 쪼개서 나의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야 점수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어. 자, 문학 강화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문학 강화, 독서 강화는 각각의 갈래별로, 독서는 주제별로 취약 지점들을 제대로 공략하는 강좌가 우리의 집중 공략 문학 강화, 독서 강화 10일 완성입니다. 10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 기출의 대표 작품들을 관통하는 기준을 확고하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얘들 EBS 연계 같은 경우도 10일 완성인데요. 얘들 올해 EBS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진짜 느꼈지? 6편 끝나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연계가 눈에 막 띌 정도잖아. 근데 중요한 건 봐라. 쌤,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요, EBS, 시간이 있으면 하면 좋지. 근데요, 저 아직 기출도 완성 안 됐는데요. 기출이 먼저 아닙니까? 기출이 사실 평가원 아닙니까? EBS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기출 잘하면 다 풀어낼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쌤, 저 EBS 하고 싶은데요. 일단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고요. EBS를 하자니 또 기출이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봐라. 일단 이 딜레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 줄 알아? 잘 생각해봐. 기출 따로 왜 EBS 따로야?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둘 중 하나는 평가원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맞잖아. EBS 작품들은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기출의 일관된 패턴 아래 수렴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EBS를 수능식으로 공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딜레마에 한 번이라도 빠져본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EBS 혹은 기출 혹은 둘 다 평가원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EBS는 내신처럼 공부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영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쌤은 EBS를 진짜 더 많이 강조해요. EBS를 수능식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EBS의 작품들을 요 기준 안에 넣어서 정리해서 10일 만에 끝내는 강좌가 듄스트라다무스 10일 완성 강좌입니다. 그래서 듄, 고전, 현대, 자, 요 내용들도 전부 다 목차만 봐도 달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작품들을 내신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수능의 패턴 안에 이 작품들 하나하나를 모든 전작품을 다 다루거든.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수능식에 딱 엮여 있는지를 보시면 와, 이게 문학이다라는 걸 역으로 느낄 수 있어. EBS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문학의 독해 패턴을 공부하게 되고요.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를 끌어오게 됩니다. 역으로. 그래서 얘들 올해 EBS 중요해. EBS 중에 연결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 중요한 나를 밀어주는 부스팅 포인트들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쌤이 요거는 아주 부담 없게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EBS 강좌를 수능식으로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10일 만에 EBS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단 선지 강화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해. 일단 선택지로 말할 것 같으면 쌤이 태초에 런칭을 했을 때 말이다. 쌤은 그때부터 선택지를 아주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선택지 강화, 선지 지배 공식. 일단 선택지를 전면에 밀었던 사람이 굉장히 유일무이했어. 왜냐면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왜 다들 지문과 작품 강조하는데 김잼만은 선지 강조함? 야매 아님? 눈물쭉. 많이 고독했다. 그때 쌤이 선택지를 강조를 밀었고요. 선택지가 왜냐면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은 선택지야. 선지 판단이지. 자, 그 선택지 자체가 어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24학년도, 25학년도 수능이 다 끝나자마자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게 선택지의 장벽을 쫙 끌어올려서 변별력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지. 쌤이 잠시 후에 그 뉴스의 내용들을 보여드릴게. 선택지가 왜 중요하고 선택지 분석이 왜 중요한가? 결국 선택지를 뭉개고 퉁치는 것과 똑같아. 선택지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작품과 지문을 잘 읽으면 되겠지? 얘들아, 지문 읽기가 잘 됐는데 선택지 답이 안 보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만든 단어지 다. 의문사라는 단어예요. EBS 연계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작품 내용 다 아는데 왜 답을 틀렸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지? 이게 바로 연계 무용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수험생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야.
왜냐면 이러한 아쉬움을 내가 시험장에서 분명히 느꼈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것 같아? 선택지를 퉁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문 독해 잘하면 선택지 자동 나오나? 아니지. 선택지라는 게 결국은 평가원이 의도하는 아주 자격 있는 정보들을 똘똘 뭉쳐진 게 선택지인데, 선택지 학습이 결국은 우리의 공부의 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선지 강화를 듣고, 와,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헷갈려 하지 않을 수 있구나.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던 강좌가 선지 강화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브리핑을 보고 DM도 많이 왔어, 학생들이. 쌤, 선택지 강조 보니까 쌤 생각났다고. 눈물쭉. 이제야 쌤이 강조했던 수능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험들로 좀 더 많이 다가왔다. 자, 이번 시험 선택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 판단력이 잡혀야지만 실전성이 올라가는 거야. 이 부분을 아주 집중 공략해서 10일 만에 끝내는 강좌가 선지 강화 강좌고요. 채화서를 쌤이 준비하고 있는데, 문학에서 독서에서 결국은 수능의 선택지들은 랜덤한 정보가 아니라는 건 쌤이 그냥 하는 말이야. 아니다. 왜냐면 이 모든 말들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잖아. 지금 쌤이 하는 하나하나의 말과 쌤의 강의들은 다 너희들의 시간을 쪼개면서 너희들이 다른 거 할 시간에 여기에 투자하면서 이걸 믿고 수능으로 나가는 그 과정의 핵심이야, 지금. 당연히 쌤이 하는 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늘 강조하는 게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라고. 물론 내가 보는 거지.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요, 얘들 수능이라는 시험이 완벽한 적용과 예측의 시험이야.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란 얘기는 오늘 배운 게 내일 나와야 돼. 내일 나온 게 수능 때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 나오는 시험이 수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공부하냐에 따라서 올해 수능 점수는 정말 바뀔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구성된 시험이 수능이니까 우리 이 수능의 의도 그 잡채대로 가보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택지는 개념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야. 선택지의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지의 자격. 우리의 채화서는 그래서 이 선택지의 자격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채화하고 수능 당일에 정말 최상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채화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채화서는 지금 한참 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작 중이거든. 채화서는 곧 나올 겁니다. 여름에 나올 건데요. 이걸 통해 올해 수능까지 한번 제대로 채화하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써먹어 보도록 하자. 우리가 배운 그 1년 동안의 수능의 모든 것들을 다 써먹자. 자, 별의 는 밤 같은 경우는, 자, 별의 는 밤 독서 문학은요, 이제 기출 패턴을 심화 완성하는 강좌라고 쌤이 말해놨는데, 자, 우리 문학 강화가 하나하나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그러한 집중 공략의 강좌라면, 이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심화 지문과 심화 작품, 심화 선택지까지 가는 강좌가 별의 는 밤 강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전적인 내용들을 바로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바로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 는 밤 독서 문학은 전년도의 학생들도 본봄을 듣고 별의 는 밤을 들었을 때 이제야 본봄 때 뭘 배웠는지 알겠다라는 굉장히 구체성을 담고 있는 강좌가 별의 는 밤 강좌예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 4가지의 강좌의 커리들은 목적성이 아주 명확한 강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데, 나의 부족한 점수를 메우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강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쌤이 좀 교재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10일 만에 끝내기 같은 경우는, 자, 문학 강화 구요. 자, 각각의 문학을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한 강좌입니다. 이미 고전은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시도 곧 완강이 7월 초에 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바로 현대산문이 7월 말까지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의 시점으로 이제 갈래를 집중적 공략하는 강좌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쌤이 이렇게 가르친다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은 이렇게 느끼고 배우고 성장했다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쌤이 후기를 잠시 후에 보여줄게.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선택지의 포인트 분석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쌤이 선택지를 강조했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문과 선택지의 관계를 봤을 때 선택지만을 해라? 그건 바보팅 탱탱이지. 선택지를 봐야 뭐가 보이겠어. 일단 선택지를 봐야 평가원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되네. 늘 이걸 출제하네. 내가 이 정보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구나.
독해의 기준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선택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는 얘들아 결과물이 아닙니다. 얘는 조건 그 자체예요. 다음번 지문 독해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택지 포인트,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독해해 나가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수능이 그렇게 해왔거든. 그 기준을 아주 일관되고 명확하게 잡는 강좌야. 주제별로, 갈래별로. 자, 그래서 독해 패턴, 평가원 대표 작품들 구체적 사례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수능식이구나를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원 보기 출제 포인트도 쌤이 중간중간 넣어놨는데 이렇게 보기 군을 강조한 교재는 찾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그만큼 평가원의 규칙들과 평가원 수능에 일관된 패턴들이 가득 들어있는 교재와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품 군을 관통하는, 그래서 쌤은 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평가원이 이렇게 쓰기 때문이야. 하나의 작품은 수능이 아니다. 작품 군을 관통하는 것이 보다 수능이다. 그래서 기출을 몇 달 동안 공부한다. 그 몇 달 동안 공부하면서도 이 화살표가 남아있지 않다면 써먹을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번 시험은 그야말로 진짜 써먹어보자. 자, 그걸 배우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단순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 보기군, 보기의 의도를 관통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수능의 시험지와 딱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붕 뜬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게, 일단 효율이라는 게 뭐야? 지금 하는 게 시험지에 나오는 게 그게 효율이야. 그래야지만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강좌는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강좌는 근데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의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명시적이고 훅 와닿게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잖아. 근데 고전이 이제는 효자 과목이 됐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아서 쌤도 굉장히 뿌듯하게 강의하는 게 늘 문학 강화 강좌거든. 자, 집중 공략 가서 점수 만들자. 자, 특히 이제 문학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 이것 때문에 사실 문학을 좀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문학은 모호하고 명확한 게 맞죠, 실제로. 왜냐면 작품이라는 게 정답이 정해져 있나? 작품은 열린 해석이 다 가능한 거야. 시인도 그걸 열어놓습니다. 얘들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 독자가 어떻게 읽냐에 따라 독자가 느끼는 느낌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 사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나 수능 시험의 문학은 애매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린 지금 문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우린 지금 수능의 문학을 공부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대단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낼 수 있게끔 쌤이 문학 강좌에서 잡아줄 테니까 그 애매함과 모호함을 싹 날려버리도록 하자. 쌤이 오늘 날려버리려고 약간 교련복 같은 거 입고 왔잖아. 그치? 싹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강좌에 쌤이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가장 평가원적이다.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대단히 실전적이다. 학생들의 후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써먹어야지. 자, 10일 만에 끝내기는 이제 듄 커리를 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것에 그대로 EBS 작품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교재가 이렇게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특, 수완 이렇게 수능식 분석하는 강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원 출제 포인트와 그러니까 EBS지만 이게 평가원 자체인 거야. 평가원 출제 포인트 중간중간에 작품에 대한 분석들도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핵심 정리들. 자, 평가원 포인트 매핑 이거 빠지지 않습니다. 늘 이걸 공부하면서도 늘 평가원을 상기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일체되어 있는 우리 교재가 듄 스트라다무스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OX를 통해서 OX라는 게 뭐냐면 선택지의 후보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행간주들도 다 뭐냐면 선택지 후보들이야. 그건 쌤이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자, 늘 수능식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들을 EBS를 통해 전 작품을 다 다루는 강좌니까 극단의 효율이라고 쌤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반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EBS 안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쌤이 강대를 수업하다 보면 EBS를 약간 작품에 대한 설명 정도로 그냥 가볍게 치고 간 학생들이 있는데, 자, EBS 올해 정말 중요해요. 다만 어떻게 공부하냐는 더 중요하니까 좀 더 수능식으로 EBS 전 작품 놓치지 말아보자.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이 반응들은 비슷하다 다. 출제 포인트를 확실하게 문제풀이의 기준을 잡아줄게. 자, 잡아줄게.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자, 방에 펜이 가득해. 펜 하나 가져와. 가득해. 근데 어디 있나 모르겠어. 이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지. 서랍장 열면 펜이 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 시험장에서
딱 열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 기준과 규칙, 그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실전성이란 말이 있잖아. 그걸 강의에서 갖춰 나가자. 분명하게 갖춰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그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라는 얘기들. 자, 이제 선택지 10일 만에 끝내기 강좌인데요. 자, 선택지 10일 만에 끝내기는 선지 강화 강좌. 쌤이 선택지만을 정말 외길로 파왔던 사람으로서, 자, 평가원의 선택지들을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기준을 잡고 함정 원리까지 훅 들어가는 강좌가 선지 강좌입니다. 그래서 선지 강화를 듣고 나면 오히려 작품 해석과 지문을 독해하는 방식이 더 명확하게 잡힐 거야. 자, 정리하면 우리의 강좌는 첫째, 자, 방법론을 학습합니다. 모든 강좌가 다 그래요. 방법론, 독해 잘해야 돼. 그래야 선지 판단 잘하는 거 맞아. 하지만 선지 판단 자체를 뭉개면 안 돼. 그잖아?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를 분석합니다. 어떤 걸 분석하냐면 선택지 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분석하지 않을 거야. 케이스는 의미 없지, 우리한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중요한 거야. 근데 대다수의 선택지들은 일반화 시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봐야 되지? 쌤, 보여요? 요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눈이 좋아져야 돼.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같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걸 잡는 강좌입니다. 선택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들아, 작년 수능 끝나고 2호 수능 끝나자마자 킬러 문항 없었어요. 올해 6평을 잘 생각해봐. 올해 6평이 올해 수능을 보여주잖아? 킬러 문항이 있었나?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 없습니다. 그치? 자, EBS 연계 체감도 높았어요. 높았나, 이번 6평에? 높았잖아. 다들 높았다고 느꼈잖아요. EBS 높게 나왔습니다. 51%,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최근의 출제 경향은 유지했다. 중요한 건 경향이 뭐냐야. 이 경향 역시 퉁치시면 안 돼요. 경향이 뭐야? 지문의 흐름, 지문의 구조, 지문의 구성, 지문의 길이, 선택지의 길이, 선택지 판단 요소, 추상성의 정도, 이게 다 경향이거든. 자, 그러한 경향을 늘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고 정보량 적정합니다. 이번 6평도 마찬가지잖아. 정보가 비교적 명시적이다. 이건 6평 해설을 꼭 보셔야 돼. 6평 해설을 쌤이 진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명시적 딱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올해 6평처럼은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 왜냐면 봐. 자, 이렇게 보세요. 정보량 적정, 비교적 명시적이야. 지문 속의 정보들이. 그러면 기자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아? 당연히 우리가 제일 궁금해. 변별력 어떻게 줄 건데? 변별력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 드는데요. 변별력 확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당당한 교육부가 뭐라고 했어요? 세부적인 난이도 조정은 선택지에서 분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택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선택지의 변별력이 확 올라가고 지문의 정보는 오히려 적정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최근의 경향이다라는 얘기예요. 올해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28학년도 전까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내용들을 쌤이 분석을 하고 들어왔던 게 선택지를 강조하면서 들어왔던 거지, 처음부터. 쌤은 논문을 그래서 많이 읽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들과 아주 실전적인 데이터들이 가득하니까 자, 우리 올해 점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선택지 분석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적절한 지문과 변별력을 주는 선택지를 판단하는 그 힘이 길러줘야 돼. 그게 수능의 끝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강좌는 이렇게 문학 선지, 독서 선지 5일 만에 끝내기인데 강의의 차시로는 10일 동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강이나 보시면 되고요. 교재 자체는 5일 만에 끝내는 강좌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평가원의 선택지 군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나서는 이 선택지의 패턴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유형화되는가.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쪼개서 볼 거야. 이 이상 디테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선택지의 대표적인 선택지를 분석하면서 이 분석한 선택지를 통해 만점 팁과 함정을 피하는 방식, 함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피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 알아야 할 수 있단 말이지. 수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조금만 더 알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독해 패턴 학습하고 대표 작품들에 적용하고 이 내용들을 이제 체화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요. 자, 조금 더 상세하게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왜 선지 판단이 어려웠을까?
그래서 선택지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난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이론적이잖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올해 수능 이렇게 가자. 너가 여기가 어려웠다면 이걸 이렇게 사고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까지 가니까 대단히 실전적인 가이드가 분명히 될 겁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한번 우리가 실전성 높여보자. 이 선진 오답률이 왜 높았을까? 역시 분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 강령으로 훅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시적이고 아주 실전적인 강좌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선지 강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완전에 가깝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는데 사실은 쌤은 완전에 가깝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강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완전하니까 쌤이 완전에 가깝게 진짜 쌤도 노력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최근에 강대에서 이제 반수 학생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때거든. 그래서 반수 학생들 유입이 지금 막 되고 있는 때인데 이런 포스터가 붙었더라고. 굉장히 크게 문구가 딱 붙었어. 반수, 반이 아니라 전부를 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 쌤은 그게 약간 심장이 쿵쿵 하더라. 얘들아, 우리 남은 시간 하반기, 중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쌤은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완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쌤도 전부를 건 강좌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얘들아 절반이 아니야. 우리 전부를 걸고 있잖아. 그 정도로 점수화 시켜보도록 하자.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선지 판단 명확한 기준과 보기 보는 방식, 출제 포인트, 대응 전략, 자신감까지 선지 분석. 가장 중요한 건 선지 패턴의 특징이 규칙적이다. 늘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수능은 체화가 가능한 거야. 일단 체화가 된다는 얘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걸 정확하게 갖춰 나갔을 때 실전에서 점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진짜 확실하게 잡아가는 강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서 집중 커리 같은 경우는 자, 별의 는 밤 독서와 쌤이 5일 완성으로 이제 법, 경제, 과학기술이 독서 강화 커리로 오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5일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에 가깝게 나올 텐데요. 문학 강화와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는 강좌이고 법, 경제, 과학기술의 기출들의 패턴에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지금 제작하는 강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패턴을 최종 공략하는 별의 는 밤 문학 독서인데 쌤이 문학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주제별로 지문의 패턴을 조금 더 고난도의 지문들과 조금 더 실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본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강좌가 우리 별의 는 밤 독서 강좌인데 자, 독서 영역의 주요 독해 원리를 아주 주제별로 명시적으로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특히 단수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수능 기출에 대한 특징들이나 그 개념들이 조금 날아갔다면 그거를 바로 환기할 수 있는 강좌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동안의 기출군의 특징들의 이 방법론들을 다 잡아내면서 동시에 실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까지 가는 별의 는 밤이라는 강좌는 제목부터가 별을 해듯이 정교하게 하나하나를 잡는 강좌니까 근데 고난도 실전 강좌입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다 뗀 학생들 근데 아직까지 나는 수능의 어떤 패턴이나 반복되는 일관된 규칙 같은 걸 난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얘기는 실전 시험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어쩌다 되면 안 되고 늘 돼야 돼. 늘 되게 만들어주는 강좌가 별의 는 밤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체화를 해나가는 이 명확한 기준과 방법론을 학습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 강좌는 실전 응용력, 오늘 배우면 오늘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효율성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수능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걸 잡아가는 겁니다. 자, 일관된 기준으로 가야 새로운 지문에 적용이 될 수 있잖아. 독서 지문의 빈출 주제부터 고난도 추론 지문까지 실전적이고 방법론들을 좀 명확하게 체화할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잡은 이후에 내가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수능의 어떤 특징, 수능의 지문의 흐름, 수능의 선택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80, 90% 채울 수 있어요. 강의를 정말 충실하게 잘 따라와 준다면 80, 90까지 갑니다. 나머지 10은 이제 나의 어떤 부족한 지점들을 추가적으로 집중 공략하시면 돼요. 시간이 절대 없지 않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좌에서 확실하게 가져갈 테니까 쌤이 후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근데 학생들의 후기들은 앞에서 쌤이 말했던 것처럼 다들 같은 후기들을 올려주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지. 그만큼 쌤의 강좌는 정말 특색이 확실하다는 얘기거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의에서 만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평 수능 대비를 정리하겠습니다. 문학 강화와 듄 10일 만에 끝내기를 통해 문학의 패턴을 완성하고 애매함을 없애는 선지 판단력을 기른다. 독서 강화 시리즈를 통해서 별의 밤 독서를 통해 독서의 주제별로 접근의 방식을 확고하게 가져가고, 아직까지도 내가 많이 풀었지만 그 기준과 규칙이 없다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그거 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다만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게끔 깔때기로 쌤이 연결해 줄게. 깔때기 좀 괜찮았나? 그래서 기준과 규칙들을 정확하게 잡자. 자, 법경제과학기술은 5일 완성으로 오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시험 실전 감각을 위해서는 선택지 강화 심화학습. 요거 5일 만에 끝내기. 요거 굉장히 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최근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한 수능 시험의 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충분합니다. 수능식의 사고를 갖추기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자, 강의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자.